안녕하세요. 딸아이 한 명을 기르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 1년 만에 별거하며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인 줄 알고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에 만나 3년간 연애한 후 결혼했지만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 남자는 항상 한탕 한방의 성공을 바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맨날 모아둔 돈은 인터넷 도박, 고스톱 등등으로 다 탕진하고 그럴 때마다 맨날 술에 진탕 취해서 아이랑 저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죠. 여자 관계는 당연히 복잡했고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끝끝내 결혼한 지 딱 9개월 만에 별거를 했어요. 초가집 같은 곳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돈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한 제가 완전히 어리고 바보 같았던 거였죠.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 집이었고 비만 오면 천장에 물이 새어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별거하고 양육비도 거의 못 받다시피 했으니 2배로 힘들었고요. 당연히 예전 공장에서 일할 때 알게 된 과장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방 한켠에 두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혹여나 애가 울면 공장이라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요. 다행히 기계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아이의 울음소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절부절 못했죠. 남편과는 연락이 뚝 끊기고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남편이 성공해서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 이런 소리가 흔하게 들리더라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전 교대 근무팀이 끝나고 저와 함께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제가 사는 곳이 공장에 모여있는 곳이라 식당에는 교대 근무가 끝난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북적북적 했습니다. 애 키우랴 일하느라 씻을 시간도 없었던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공장 동료들과 함께 우걱우걱 입에 밥을 우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으로 전 남편이랑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공장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회색깔 공장 외투, 노란색 글씨로 떡하니 적혀있는 그 공장의 이름을 보니까 순간 움찔하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남편과 별거하고 연락이 끊긴 채 혼자 아이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도 않았고 그 공장 사람들이 저희 부부 이야기를 안주거리 삼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고 다니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더 푹 눌러쓰고 빨리 밥을 흡입하고 있는 순간 그 공장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 그거 들었어? 그 몇 년 전에 공장에서 남녀 둘이 눈 맞아가지고 사귀다가 애 가지고 나서 요 근처에 신혼집 차리고 사는 그 여자의 남자 있잖아. 아, 알지. 이제 막 걔네들이 몇 살이었더라? 애가 딸이라고 했나? 그 남편이 완전 양아치잖아. 딱 봐도 껄렁하니. 맨날 쉬는 시간에 게임하고 도박하더니 누가 저런 거렁뱅이 데려갈까 했는데 아이고 공장에서 제일 순하게 생긴 처녀가 홀라당 낚여서 애를 가졌지. 아 그래 아니 그런데 그 남자 그 머스마가 무슨 도박 사이트 운영? 아 무슨 모바일 어쩌고 하는 하여튼 뭐 불법적인 걸 운영했나벼. 그래서 떼돈을 벌었대. 아 그래서 들어오는 돈이 무슨 코인인가 비트코인? 하여튼 그걸로 들어갔는데 이야, 그거 껑충 튀어서 완전히 알부자 벼락부자가 되었다네. 어머머머, 세상에 그게 진짜요? 세상 나쁘고 고약한 놈이 더 독하게 잘 산다더니 완전 살판 났겠네. 아이고, 배 아파. 그 거렁뱅이가 부자 됐다고? 참 세상 모른다. 우린 이 나이 먹도록 암만 이래도 공장을 벗어나질 못하는데 기관지 다 망가지고. 아니 근데 자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대? 그럼 그 자식 마누라랑 애는 완전히 땡 잡았겠네. 아 그게 내가 서울로 저번 주 올라갔잖아. 장례식장에 그런데 그놈 형 빈소에 그놈 자식이 와 있더라고. 형 빈소에 조문 온 사람들이 전부 문신에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보통이 아니더라고. 잠깐 뒤로 담배 피러 나갔는데 그놈도 담배 피러 온 거야. 그때 이야기 다 들었지. 아, 그놈, 그런데 뭐 그 샛노란 머리한 아가씨랑 같이 있던데요? 마누라랑 별거하는 모양이더라고. 하긴 뭐 그놈 성깔에 돈 생기면 지 마누라 버릴 만도 하지 참. 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소문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거였어요.
나는 지금 공장에서 쎄 빠지게 일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 하고 애 밥하고 숙제시키고 미치겠는데 남편이란 놈은 돈 쓸어 다니면서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안 주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아예 나중에는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이혼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어찌어찌 하다가 남편과 연락이 닿게 되었어요. 저는 당신 뭐야? 나한테 애 맡기고 도망가다시피 떠났으면서 그렇게 돈 쓸어 담고 있는데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있어? 그게 당신 인성이었어? 애한테 창피하지도 않아? 됐고 이번 주 내로 집으로 내려와. 이혼 도장 찍게. 지겨우니까 지긋지긋해 진짜. 라고 하자 남편은 막 뭐라 핑계를 대더니 알았어. 이번 주는 힘드니까 최대한 시간 내서 집에 한번 들릴게. 라고 순순히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눈이 빠져라 남편을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연락은 없고 집에 오지도 않고 인내심이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반포기 상태로 있었는데 6개월째 되는 날 남편이 완전 산 거지. 그러니까 얼굴은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퉁퉁 붓고 어디서 탄광에서 굴렀는지 까만 가루랑 먼지들로 새까매졌습니다. 일 끝나고 애 데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온 집안의 물건들이 다 나와 있고 새까만 신발 자국이 나와 있길래 깜짝 놀라서 누구야? 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윗동네에서 나무 먹고 살고 있는 꽃거진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신 뭔 불법 사이트 운영하면서 돈 쓸어 담았다면서? 당신 이야기 이 공장 바닥에서 알 사람은 다 알 텐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벼락부자 됐다면서 지금 꼴이 왜 그래 대체? 라고 말하자 남편은 여보 나 지금 너무 급해서 긴 말은 나중에 하자. 이혼 이야기는 나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해결되면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이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 어딨냐고 물으면 절대 모른다고 하고 연락 안 한 지 몇 년 지나서 행방도 모른다고 해야 해. 알았지? 집 대문 절대로 열어주지 말고 꼭 이 집 털리면 난 끝이야. 알겠지? 라는 말만 남기고 허겁지겁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뛰쳐나가는 남편의 등을 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인데 말을 해야 알 거 아니야. 정말 미치겠네. 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남편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저를 찾는 연락이 왔어요. 형사님이 혹시 땡땡땡 아내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왜 그러세요? 라고 하자 형사는 지금 남편분 사망하셨습니다. 빨리 서로 오셔서 간단한 조서랑 사망 처리 확인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희 집에서 3시간이나 떨어진 낯선 지역에서의 남편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다니 이상했지만 그곳으로 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형사님의 말을 통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을 필두로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걸 운영했는데 남편이 그 운영 사이트를 공범 몰래 매각하고 그 매각금을 현금과 금덩이로 챙겨서 도망간 거였습니다. 그러다 한번 잡혀서 매각금 대부분을 털리고 거의 초토화가 될 뻔하다가 다시 탈출해서 나머지 매각금을 이리저리 숨기다가 완전 거지꼴이 되어서 저희 집에 잠깐 들린 거였어요. 조직들을 배신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남편을 찾으려고 했겠어요. 남편이 숨어있다가 장소를 들키고 도망치다가 트럭에 치여서 바로 즉사한 거였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게 너무 놀라웠고 당황스러웠어요. 슬픈 감정보다는 이게 실화가 맞나 싶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안 그래도 이 사이트 관련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남편분 사망으로 남편분에 대한 수사는 종료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분에게 범죄가 생긴 수익금을 받는 게 있으면 실토하셔야 해요.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추궁하니까 저는 말했죠. 절대 없어요. 우리 집 한번 와보세요. 거의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화장실에서는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비 오면 물 새고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느라 손톱 사이에 여자가 기름때가 끼어 있고 하루에 샤워는 3번을 해도 기름 쩐내가 안 빠지는데 억울하네요. 하면서 통장 까보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 장례 치르면 조직 사람들이 와서 행패 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충고를 받고 장례 안 치르고 남편 바로 화장시켰어요. 사는 내내 위태위태 하루살이처럼 살더니 정말 하루살이처럼 반짝하고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오만정이 다 떨어진 사람이라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생각보다 무덤덤하더라고요.
그냥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의 사망 소식이 예전 공장 일하던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도박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조폭들한테 잡혀서 산에 묻혔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퍼져나갔고, 주변에서 저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하며 제 일을 해나갔어요.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 동네를 떠나고 싶었는데 돈도 없었고요. 그렇게 귀 닫고 그냥 묵묵히 살아갔어요. 한 해, 두 해 지나자 애도 커서 초등학교 들어갔고 저도 숨통이 좀 트였죠. 그렇게 지내던 중 저희 집에 홍수 피해로 침수가 되었어요. 워낙 허름한 집이었고 거의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곳이라서 곳곳이 문제였는데 비 올 때마다 대충 테이프로 땜빵한 거 물폭탄 맞아서 천장이 떨리고 바닥 배수가 막히면서 완전 물바다가 되었고요. 이불이며 옷이며 할 거 없이 전부 싹 다 물에 둥둥 떠다녔고 진짜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라서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 물건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홀딱 젖은 몸으로 간신히 동네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정말 이틀 내내 비가 억수로 내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짝 해가 뜨더라고요. 물이 빠진 집을 들어갔는데 정말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집안에는 전부 쓰레기가 들어와 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원 나온 사람들과 함께 종량제 봉투에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뒤에 작은 창고에서 지원 오신 분이 소리치는 겁니다. 이거 옥색깔 나무 상자 뭐예요? 엄청 무거운데 이거 버려요? 아니면 빼놓을까요? 하길래 제가 가서 뭔지 보았죠. 처음 보는 건데 그냥 버리라고 하려다가 아니요. 일단 여기 냅둬요. 하고 한쪽에 두었어요. 대충 물건 정리하고 싹 다 쓸어내고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가고 저는 남은 물건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그런데 아까 본 초록 상자가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뒷창고에 가서 그 초록함을 연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갑자기? 진짜 도대체 뭐야? 하고 어벙벙해 있는데 그 안에 남편이 써놓은 메모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여보가 봤으면 난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내가 이번에 사이트 판돈의 일부를 바꾼 금괴니까 내가 죽으면 이걸로 애랑 같이 살아. 솔직히 누군가 이걸 안 발견하고 내가 끝까지 살아서 이 금괴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지만 모르겠네.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하고 내 아이 책임져줘서 고마워. 미안하고 사랑하고 라는 말이 써있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거짓골이 되어 집에 들어온 그날 뒷창고에 범죄 수익금 일부를 감춰놓고 도망간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때 금 시세보다 지금 시세가 거의 배로 올랐으니 이 돈으로 아이 대학까지 보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미안하면서도 이게 뭐냐고 묻고 싶더라고요. 세상에 살아있지를 않으니 묻지도 못하고 그렇게 저는 남편이 남겨놓은 걸로 초가집에서 나와 그 동네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즐비한 곳이라 아이 교육과 건강에도 안 좋았고 더군다나 저도 항상 공장 사람들이 안주거리로 오르락내리락 했기에 눈치도 많이 보였고요. 죽은 남편이 남겨놓은 것을 침수로 인해 기적처럼 발견해서 수도권 외곽으로 올라가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남편이 남겨둔 금괴를 판돈으로 조금씩 생활비에 보태서 쓰고 있어요. 며칠 전 다락방에서 금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나 같은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뭔지 아무리 돈 많아도 죽으면 쓰지도 못하고 참 착잡하네요. 공수래 공수거. 인생 욕심내지 않고 큰돈 생겼다고 떵떵거리지 않고 그냥 딸아이랑 죽을 때까지 평범하게 살다가 가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그 무엇보다 힘들지만요. 저는 오늘도 힘내서 살아가야겠죠. 그럼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제가 쓰면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결혼한 지 3년 차, 100일 된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한번 넘겨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두서없이 써서 글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아기 낳은 뒤로 우울증도 너무 심하고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어려워서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10년 넘게 전문직으로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아기를 봐줄 사람이 전혀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길을 택했고요. 좋은 직장 잘 다니다가 모든 경력이 단절되니 공허하고 불안감이 컸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극복하자고 넘겼습니다. 남편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에서 저녁 6시 근무인 전형적인 패턴의 직장인입니다. 7시쯤 집에 오는데 저녁 차릴 때는 잠깐 아이를 봐주지만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 이야기며 일 못하는 후배 이야기, 거래처의 말투 기분 나쁜 사람 이야기까지 하면서 고충을 자주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늘 이야기를 하죠. 저라고 직장 생활 안 해본 거 아니고 그만둔 지 몇 달 안 되었는데 저를 회사 생활 안 해본 무능력자 취급하는 기분도 듭니다. 아무튼 평일에는 TV 보고 게임 좀 하다가 피곤하다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육아에 별로 보탬 없이 지내다가 주말 토요일에 축구 동호회에 나가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일하느라 힘드니까 하루는 그냥 쉬라고 해줘요. 피곤하다 개인 시간 없다느니 그런 말 듣기도 싫고 대신 일요일에 아기 좀 많이 봐달라고 하고요. 하여튼 현재 제가 육아도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이고 정말 다 모르겠고 매일 이유도 없이 눈물만 나고 출산 우울증도 오고 몸도 원래 안 좋았는데 아이 낳고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입덧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막달에는 갈비뼈까지 엄청나게 눌러대는 통에 숨을 잘 못 쉬고 출산할 때는 거의 10시간을 자연분만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수술을 하고 또 수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고생하기도 하고 167cm에 50kg 정도 되었는데 아이 낳고 41kg까지 빠져 기아 같은 수준이에요. 회복을 잘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보니 더욱 그러한 상황인데 아기도 좀 잠자리가 예민한 상황이라 잠도 잘 못 자고요. 하루가 다르게 계속 빠지고 있고요. 병원에서도 심각하다고 했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이를 보면 모성애보다는 그냥 미안하지만 힘든 마음이 먼저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100일의 기적이 얼른 오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제가 심신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걸 알고요. 말로는 괜찮냐고 물어보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딱히 도와주는 건 없고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남편이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저는 전날 밤부터 몸살 기운도 돌고 있는데 아침에 더 아프더라고요. 혹여나 요새 도는 전염병인가 싶어 남편이나 아기한테 옮을까봐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서 남편도 아픈 걸 알았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병원 가서 링거라도 맞고 한숨 자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시댁에 아기를 맡기고 가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시댁은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주말에 가끔 가고요. 참고로 시어머님은 평소에 아기를 봐줄 테니 좀 쉬라고 하시든지 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저도 아기를 봐줄 생각은 없으신가 보다 느껴지니 먼저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친정엄마는 식당 운영하시면서 고단하게 하루를 보내시기 때문에 애초에 친정의 도움을 받을 생각도 안 했고요. 아무튼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어머님께 문자로 병원 다녀올 동안 아기 몇 시간만 봐달라고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맡긴 적이 없는데 정말 그날은 제가 죽을 것 같고 다른 방법도 없어서 일단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시댁 가서 배를 누르는데 어머님께서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바로 열어주시는데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해서 들어가니 정말 편한 차림의 남편이 있네요. 둘이 갈비에 진수성찬으로 식사를 거하게 하고 있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순간 오늘이 무슨 날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긴 어디지 싶을 정도로 정신적 혼란이 오더라고요. 얼굴도 엄청나게 밝고 집에서 보던 피곤한 안색은 없고요. TV는 개그맨이 깔깔거리는 프로가 틀어져 있는데 저랑은 다른 세상이더군요. 뭐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해요. 어머님이 나서서 요새 힘들어해서 남편 쉬라고 했다고 했는데 세상에 어떤 회사가 힘들다고 하루 쉰다고 쉽니까? 남편 보고 말하라고 하니 대답을 안 합니다. 진짜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방에 들어가 어르고 달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하루 쉬고 싶어서 쉰 거라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설사 하루 쉬고 싶다고 쉰다고 한들 저에게 말은 안 하고 본가에 가는 게 맞나요? 저는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 그거 보고도 하루 쉬고 싶어서 시댁에 와서 쉬다뇨. 회사에 전화하기 전에 당장 말하라고 하니 연차라고 합니다. 회사가 워낙 소규모라 연차, 월차 이런 게 없다고 했거든요. 연차 없다더니 언제부터냐고 물어보니 석 달 됐답니다. 아기 낳고 나서부터입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그때부터 몰래 쉰 거죠. 왜 말을 안 했느냐. 나 이렇게 힘든 거 알면서 어떻게 몰래 쉬냐. 내가 당신 주말 하루 그냥 놓아주는데도 부족했냐. 하물며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옆에서 봐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도 하루쯤은 생각 없이 편하게 쉬고 싶었대요. 일하느라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요.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얄미워도 한 소리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마음이 다친 것인지 여유가 없는 것인지 너무 피가 거꾸로 솟아서 아기띠를 풀려서 아기를 남편 품에 던지듯 내려놓고 나와버렸습니다. 정이 너무 떨어진 것인지 계속 갈비 먹던 모습만 떠오르고 진짜 내 편이 아니구나. 내가 힘들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아니구나. 남이구나. 이런 생각만 드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괜히 고열이 펄펄 나는 기분이더라고요. 남편은 종종 둘 다 힘든 상황에서는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없긴 해요. 초반에 아기가 2시간에 한 번씩 깨고 제가 수술 자국 때문에 아파서 아이를 잘 못 보더라도 자기는 잠 못 자면 다음날 회사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고 절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심지어 시끄럽다고 혼자 거실에서 자고요. 원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자기는 더러운 거 묻으면 찝찝하고 진짜 싫다고 해서 쓰레기도 항상 제가 버리게 되었고 솔직히 힘든 거 할 때마다 토다는 모습을 매일 보니 꼴보기가 싫어서 내가 하고 말지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 부인은 삶의 변화가 생기고 새 생명 키워본다고 병까지 얻었는데 다 모른 척하고 자기 하루 쉬는 게 중요한 이 사람. 그래서 몰래 시댁에 와서 쉬는 이 사람 그냥 용서해주고 넘길 일인가요? 그래 넘기자 해도 그게 안 되고 자기 아들 먹이겠다고 갈비 사서 해먹인 시어머님도 원망스럽고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인 건가요? 본인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을 낳아준 며느리 힘든 건 보이지도 않는지 처음부터 아이는 못 키워준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던 분. 아기 봐주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았지만 뒤에서 자기 아들 몸보심 시켜주는 이 어른을 제가 공경하고 아껴드려야 하나요? 아프고 힘들 때 곁에 없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어요. 살면서 힘든 일이 지금보다 더 많을 텐데 자기 힘든 것만 볼 거잖아요. 이 사람이 기댈 곳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눈물만 나고 저도 친정 가서 엄마 보고 싶습니다. 지금 커피숍에서 이렇게 울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일단 병원 가서 한숨 푹 자고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난 뒤 상태가 좀 호전이 되었고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 문자며 전화가 엄청나게 와 있더라고요. 몸은 좀 나아졌지만 갈비 한 상 차려져 있던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아 결국엔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서 대략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당장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방 아줌마한테 가게를 맡기고 오신 것 같은데 엄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에 딸이 천대받았다 느꼈을 테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희 엄마도 좀 행동파이세요. 성격이 급하시기도 한데 이 이야기를 듣고 파장이 커질까봐 당장 시댁 가서 난리치실까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엄마를 기다렸다가 같이 시댁이 갔습니다. 시댁에는 다시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100일밖에 안 된 아이가 걱정이 되었어요.
문자에는 아기가 엄청나게 운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는 사진도 보냈더라고요.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몇 시간이었지만 막상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오시는 길에 어디서 사오셨는지 포장된 갈비를 사오신 거예요. 갈비를 왜 사느냐 물어도 씩씩거리실 뿐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저걸 어쩌려고 그러시나 걱정도 되었지만 말할 힘이 없어서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는 김서방이 갈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시어머님 얼굴에 들이밀며 같이 드시라고 하며 억지로 어머님 손에 봉지를 들였습니다. 어머님과 남편 얼굴이 불그락거렸고 엄마는 아직 몸도 성하지 않은 딸인데 근처 살면서 잘 못 챙겨주실 거라면 내가 데려가겠다고 하시고 저와 아이를 데리고 곧장 나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는데 엄마가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그 와중에도 바보 같은 남편은 어찌할지 몰라만 할 뿐 별다른 반응을 못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어리버리 하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사실 엄마 성격에 욕이라도 하시거나 사위 뺨이라도 치는 일이 생길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그래도 막상 엄마가 갈비 뒤풀이를 해주시니 속이 시원하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계속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는 상태고 어머님은 딱 한 통 부재중 와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는 제가 딸이 없어서 헤아리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하셨다는데 엄마가 한바탕 쏟아부으시고 끊으셨대요. 저한테는 절대적으로 헤어지라고 하시네요. 저도 당분간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쭉 친정에 있으면서 엄마가 아이를 봐주고 저를 보살펴주니 이것이 참 고맙고 이제야 밥도 맛있고 그러네요. 하지만 엄마도 가게를 나가셔야 하니 저도 얼른 일상을 찾아야 되겠죠. 댓글에 남편을 보고 인간이냐,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다, 영화에 나오는 식충이 같아 징그럽다고 하는 글들이 많은 걸 보면서 그 인간이 쓰레기 인간이긴 한가 봐요. 이혼하려고요. 도저히 남 같은 사람과 살 수가 없어서요. 시트콤 같지만 갈비 뜯는 그 모습 혐오스러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엄마도 헤어지고 아기 키워줄 테니 새 출발하라고 하시고요. 하지만 제 아이인데 제가 봐야죠. 일단 몸 상태만 추스르면 이혼 절차 밟고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은 누군가 아이를 봐주는 상태인 것만으로도 숨쉬고 살 것 같아서요. 저 잘 판단하고 있는 거 맞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만약 글쓴이가 여기서 용서해주면 그럼 남편 놈 진짜 괜찮은 줄 알고 또 그럴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이랑 한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쓴이 몸도 마음도 상처만 남을 뿐이고 아이 키울 거면 위자료 양육권 청구하시고 아이 안 키울 거면 시댁에 보내세요. 진짜 글을 읽으면서 토요일 동호회 나간다길래 주말에 같이 아이 좀 봐주지. 글쓴이 착하네 했는데 몰래 연차에 갈비에 글쓴이 문자는 씹고 자기 아들 갈비나 처먹이고 며느리 말라가는 건 안 보이는 건가? 글쓴이님 주말 토요일 친정 가고 아이 남편한테 하루 맡겨. 앞으로 너도 하루는 쉬어야지. 그게 맞지. 그런 남편은 이혼이 답입니다.